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 조치에 따라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에 이어 올해는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폐광 7개월이 지난 화순광업소에서는 갱내수 관리 예산이 확 줄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행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 역시 사안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호 탄광으로 118년 동안 운영되다 지난해 6월 말 폐광한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당시 2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폐광 이후에도 50여 명이 남아 폐갱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폐광 관리 주체가 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바뀌면서 관련 예산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퇴직 광부들의 재취업 문제나 폐갱구를 활용하는 자원화 계획은 해결책을 보이지 않은 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굴 안에다 폐기물만 잔뜩 채운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폐광이 예정된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와 지역 주민들은 화순광업소의 선례를 따르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수위에 따라 투입 비용이 차이가 나고 갱도 활용 범위도 달라지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 보니 불안합니다. 마이너스 525 레벨에서 레벨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시민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가급적 지비응답에서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맨 끝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적당히 때우다가. 고용과 이직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장성광업소의 현재 근무자는 416명으로 17%가량인 70여 명은 폐갱내수 관리를 위해 남게 됩니다. 이외에도 100여 명은 계속 일할 의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성광업소 노조 측은 직업교육 등 재취업 기회 제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태백과 삼척 도계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예정된 폐광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구책으로 지금 하는 중인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주 진짜 제도적으로 정해졌으면 또 강사뿐만 아니고 이 유사한 직종이라든가 또 모든 업종에도 폐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갱구 관리와 활용, 고용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폐광 시기마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전공의들이 지난 20일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당장은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일부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수술 일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귀 기한을 모레로 못 박았지만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8일째를 맞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응급 병상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굳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서 예년부터 조금 줄어든다고. 원주의료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턴 3명이 의료 현장을 떠났지만 전공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만큼 큰 차질 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으로 넘어오는 환자도 아직까진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문의 선생님 위주로 돌아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큰 의료상의 문제는 없고 원주 지역도 비교적 원활하게 의료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 비율이 높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전체 전공의 152명 중 최소 12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은 외래 환자의 30에서 40%에 달하는 경증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중증도에 따라 일부 수술 일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복귀 의사를 전달한 전공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연세대 원주의대에 공식 접수된 휴학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내일 신입생 입학식을 비롯해 다음 달 4일 개학 등 학사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전체로 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이 390명 중 92%인 36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응급수술은 20에서 30%, 내원 환자는 15% 정도 감소했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FC의 개막 경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새 2번이나 극적으로 잔류해 잔류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올해 강원은 선수단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 A 진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측면에서 날아온 낮은 높이의 패스를 가볍게 골문 구석으로 밀어찹니다. 골을 넣은 강원FC의 가브리엘은 포효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해 강원은 승강 결정전에서 김포FC를 꺾고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전지 훈련을 마친 강원은 강릉에 돌아와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주장을 맡은 한국영을 비롯한 선수들은 스쿼트 등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걱정도 조금 되지만 일단 저희가 터키에서부터 이제 한국에서까지 이제 전지 훈련을 잘 치렀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개막을 앞둔 강원FC는 올해 선수단 구성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주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이 눈에 띕니다. 최전방 공격수 이정엽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알리바예프, 오른쪽 측면 수비수 김진호와 유상훈 골키퍼가 다른 팀으로 떠났습니다. 측면 공격수 김대원과 수비형 미들필더 서민우 선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빈자리는 최근 영입한 선수들이 메우게 됩니다. 먼저 공격진에서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이상원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김대원의 자리는 J리그 출신의 카미야 유타와 강릉 제1고 출신의 양민혁이 대신하게 됩니다. ピッチで、見せるものはやっぱり攻撃の部分は、全部見せ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し、自分のストロングポイントはやっぱ攻撃のところなので、そこを見せ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중원에선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이기혁과 K리그2에서 넘어온 김강국, 김희석이 있습니다. 수비진과 골문은 지난해 김천 상무와 김포FC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유연, 박청효가 지킵니다. 여기에다 강원에 잔류한 가브리엘과 강투지 등 용병 선수와 김영빈, 황문기 등이 주축 선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강원을 이끈 윤정환 감독은 올해 특급 선수 영입은 없었지만 전술을 잘 꾸려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수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올해는 빌드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격을 좀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FC의 첫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홈에서 열리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는 6월 15일까지는 춘천에서, 이후 경기는 강릉에서 개최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 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우 강원도는 춘천이 단독 분구되는 대신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6개 지역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됩니다. 강원도와 농협강원본부가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사업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생산안정제는 품목별 주요 산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출하안정제는 대량 수요처에 출하 조절용 물량을 공급해 농산물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추와 토마토, 오이, 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은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 자금에서 조달합니다. 마이크로 캠퍼스를 만든 동해시와 한림대가 협력사업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시는 교육부 지정 글로컬 대학인 한림대와 지난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마이크로 캠퍼스를 구축했고 동반 성장의 기초가 될 협력 사업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 기관은 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해 바이오 헬스케어와 기업 애로 기술 해결, 청소년 진로 상담과 지역사회 돌봄 등의 예시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는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 뒤 한림대 마이크로 캠퍼스를 통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에 저항한 임원리 임야 측량 항일운동에 관한 일본 공문서를 찾아 실제 항일운동 날짜를 밝혀냈습니다. 삼척시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회는 가톨릭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임원리 임야 측량 항일운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서 헌병, 하사, 상등병, 면관, 강등 처분 한 건이라는 공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임원리 토지 임야 측량 항일운동 당시 총독부 촉탁 직원을 구타 살해한 날이 1914년 11월 11일로 명기돼 기존 삼척군지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는 1913년 4월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